안녕하세요. 실기 강사 박정아입니다. 자, 저와 시창청음, 화성학, 그리고 응용반주 강의를 앞으로 만나시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응용반주와 시창청음, 화성학에 대해서 하나씩 강의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강의를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에게 잘 활용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릴게요. 자, 먼저 화성학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자, 화성학은 이론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실기 강사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안내를 드렸어요. 자, 그 이유는 화성학은 사실 실기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게 되었어요. 자, 화성학은 어떤 부분과 연관이 있냐면요. 1차 이론 시험에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문제가 제시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차에서 저희가 응용반주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응용반주는 결국은 화성학의 소프라노 문제에 내가 화성을 선택해서 화성을 만들어서 붙여서 그다음에 반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후 응용반주 강의 안내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만큼 화성학은 화성학의 개념이 2차 응용반주 강의 시험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기 과목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부분은 추후 설명을 드리고요. 이론적인 부분부터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성학 강의를 선생님들과 오랫동안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들은요. 화성학 강의는 어려운 수업이다. 그리고 화성학 강의는 사실 너무 방대한 분량의 수업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지 않고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자, 화성학을 배웠는데 그걸 문제에 적용하지 못하고 내가 실제로 문제를 풀지 못하는 상태인 분들도 많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이유는요. 제가 화성학의 특징을 얘기 드리면서 어떤 원인을 얘기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화성학은 첫 번째 이론에 대한 개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개념이 사실 쉽지 않은 개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 접하는 생소한 개념들도 있기 때문에 먼저 이론에 대한 개념 이해가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 수학처럼 주기적으로 굉장히 훈련하고 풀어보면서 나에게 적응시키는 기간이 굉장히 긴 공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그 훈련이 수학에서 뭔가 수학을 푸시려면 단계를 넘어가셔야 되잖아요. 자, 화성학도 마찬가지로 그 훈련이 단계를 거쳐서 넘어가는 스텝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석 기호나 조성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확률들이 굉장히 범위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와서 어떤 개념이나 계산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수학과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화성학은 훈련이 필요한 과목이고요. 자, 세 번째, 이렇게 기본 개념과 훈련이 내 몸에 체득이 됐다면 악보에 적응시키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우리가 화성 분석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자, 악곡에서 지금까지 내가 훈련했던 개념을 동시에 적용해서 악곡을 화성 분석을 해나가실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세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요. 더 넓고 포괄적인 이 악곡의 음악적인 특징을 이해하면서 형식 분석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형식 분석은 조성 구조와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화성학을 설명드리는데 네 가지의 어떤 단계와 구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단계를 모두 내가 알아야지만 어떤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화성학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굉장히 범위가 너무 넓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당연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별도로 화성학 문제에서 소프라노 문제는 저희가 응용반주 시험에서 적용돼서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응용반주 강의에 설명 드릴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화성학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고민을 해서 올해부터 수업 포맷을 조금 더 바꿔봤는데요. 자, 화성학 개념들은 사실
배울 때는 계속 배우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문제에 풀려고 적용을 하려고 하면 자꾸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이런 화성학 개념들을 하나의 주제씩 나누어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인강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나 직강 강의를 수강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개념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려고 해요. 자, 사륙화음의 개념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책을 처음부터 찾아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강의에서 얘기 드리는 부분들 목차를 보시고 찾으셔서 문제를 푸시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도움을 받으시면 되죠. 중력화음을 만드는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아. 그 부분도 강의 카테고리에서 증류화음을 그러면 찾아서 그 개념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게 되면 당연히 머릿속에 기억이 남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개념들이 이해가 되시겠죠. 자, 두 번째. 어떤 그 문제 훈련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수학처럼 우리가 어릴 때 어떤 학습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풀었었던 것처럼 뭔가 화성학에서는 문제를 꾸준히 푸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런데 시중의 교재에서는 챕터마다 그 연습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진도가 쭉 가다가 마지막 진도쯤 가게 되면 앞의 개념이 생각이 나지 않게 되죠. 그런데 화성학은 정말 음정부터 차곡차곡 쌓여야지만이 마지막 단계까지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어떤 학문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요. 자, 앞에 있는 개념들을 내가 잃어버리거나 앞에 있는 어떤 그 계산 방법을 잊어버리시게 되면 사실은 마지막에 어떤 5단계 중에 예를 들어서 한 단계만 그 부분이 생각이 나지 않거나 단계가 일그러지게 되면 화성학 문제를 결국은 풀 수 없는 상태가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화성학 교재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음정부터 시작해서 매회 테스트 문제를 만들었는데 전체 어떤 화성학의 전 범위가 차곡차곡 쌓일 수 있는 테스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화성학 기본반 그리고 화성학 심화반 어떤 나가는 진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화성학 지금 기본반 설명을 보시면 화성학 선행학습 테스트 문제 6회, 화성학 테스트 문제 10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성학 심화반 화성학 테스트 문제 26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제가 추후에 별도로 또 알려드리겠지만 음정부터 차곡차곡 내가 소위 증육화음까지 화성학의 마지막 단계까지 매주 잊어버리지 않고 풀 수 있도록 어떤 적용 단계를 적용한 문제들이 모두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요, 매주 선생님들이 푸시고요, 답안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와 첨삭을 진행하면서 이해 안 되거나 자꾸 실수를 하거나 그 다음에 개념이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원인들을 찾아 나가는 어떤 통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테스트 문제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어떤 정해진 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면 사실은 화성학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고 더 포괄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자, 화성학 기본반인데도요, 저는 일단 진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진행할 거예요. 자, 화성학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일단 화성학 기본반에서의 특징은요, 화성학 전체 개념 설명을 저와 함께 영상 강의로 하나씩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인강을 들으시는 분이시든 직강을 들으시는 분이시든 개념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 동영상 강의에서 하나씩 꺼내서 계속 보시면서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화성학에서 기본 이론들은요, 화성학 응용반주 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응용반주와 연계되는 건반 실습이 진행이 될 거고요. 기본적인 화성학 개념들은 응용반주를 하는데 사실 고스란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들만 집어서 응용반주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화성학 수업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성학 내가 사륙화음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나오는 게 사륙화음 1전이, 2전이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종지. 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잘 제시되어 있는 간단하지만 굉장히 좋은 악곡이 예시가 브루크 밀러와 슈만의 어린이 성경 그리고 슈만의 어린이 앨범이에요. 자,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은 증류카온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브루크밀러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린이 앨범까지 저와 분석을 하시다 보면 기본적인 어떤 화성학 개념에서 시작해서 부속과 부감을 거쳐 증류카온까지, 그리고 기본적인 오능계적인 전조까지 모두 다 악곡을 통해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 화성학 그 교과서에 한국 가곡과 서양 가곡이, 서양 악곡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죠. 자, 그 부분을 같이 분석을 해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 악곡들은요, 형식 구조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성 분석을 하면서요, 형식 구조 분석을 할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응용 반주를 하실 때 형식에 따라서 그때그때 반주 패턴을 바꿔주시거나 어떤 반주의 분위기를 바꿔주시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악곡을 만났을 때, 어떤 악보를 봤을 때 어떤 형식을 러프하게라도 나눌 수 있는 단계가 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소나타 화성 분석 및 조성 구조 분석 형식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초기 소나타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들을 대입을 해서 화성 분석, 그리고 결국은 소나타는요, 조성 구조가 결국은 형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훑어보고 기본반 단계가 끝날 거예요. 자, 기본반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속화음 이전 단계 혹은 뭐 부속화음까지 이렇게 끊어서 제가 진행을 하지 않고요. 화성학 시작부터 맨 마지막까지 쉽게 어떤 증류화음까지 화성적인 부분들은 내가 실질적으로 다 찾으실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쉬운 악곡들을 위주로 거기서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단계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화성학에 대해서 지금 내가 개념은 다 알고 있으나 어떤 실제 적응했던 부분들이 부족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악곡 분석을 아직 시작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기본 단계부터 같이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죠. 자, 화성학 심화반은요,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테스트 문제가 26회가 진행이 되고요. 자, 기출문제가 1990년도 초기 단계의 기출문제부터 시작해서 최근 기출문제까지 모두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기출문제를 굉장히 차근차근 천천히 푼 동영상 강의를 심화반을 수강하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고요. 사실 기출문제를 제가 동영상 강의로 제공을 해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분석할 악곡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시간적인 한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사전학습이나 혹은 이후 학습으로 제가 동영상 강의를 넣어드리는 부분이 많은데요. 기출문제 풀이도 사실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심화반에서 기출문제 풀이를 그냥 빠르게 휘리릭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화성학이 그렇게 풀어서 뭔가 이해가 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풀기 위해서 제가 연도별로 모두 다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로 기출문제는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화성학 강의에 교재가 있는데요. 그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악곡이 분석을 위해서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분석 답안이 같이 수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시중에 나와 있는 화성학 교재 한 4권에서 5권 정도를 통틀어 보시면 나와 있는 주요 악곡들, 제시되어 있는 주요 악곡들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범위가 좀 더 이제 점차 넓어지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 악곡들을 모두 다 거의 수록해 놓은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저와 하나씩 분석을 해 나가실 거예요. 자,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한국 가곡과 서양 악곡을 분석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화성학 수업은요, 일단 저와 하는 수업은 크게 첫 번째 저와 동영상으로 만나는 화성학 개념 설명 수업이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테스트 문제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푸시고 저와 함께 첨삭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자, 세 번째 악곡 분석 그리고 형식까지 분석하는 그런 수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응용 반주와 연계된 어떤 화성학의 적용 훈련을 하는
그런 수업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수업의 특징에 따라 제가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 드릴 때도 있고요. 개별 첨삭으로 만나뵐 때도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이패드로 화성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분석을 해나가는 과정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강의는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서 개념뿐만 아니라 내가 그 개념을 잘 아시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음악에서 분석에 들어갈 때 그 분석의 음악적인 부분을 느끼면서 그리고 실제로 내가 풀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 드리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화성학 강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요. 화성학은 쉽게 접근을 해야 되죠. 그리고 화성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크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어떤 개념들이 사실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더 걸림돌이 되거나 불편하게 되는 상태가 더 많을 때도 있거든요. 자, 화성학은 이해를 하는 수업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내가 몸으로 체득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와 화성학 수업을 시작을 하시면 자, 중간에 어려워서 포기하시는 일은 아마 없으실 거고요. 화성학 강의가 끝났는데 내가 어떤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적용하지 못하는 어떤 이론만 있고 실제는 하지 못하는 지식만 있고 내가 실제 적용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아마 생기시지 않으실 거예요. 자, 사실 굉장히 긴 수업이기 때문에 어떤 집중력의 부분 때문에 사실 직강 강의를 진행할 때 일정 시간 이상 진행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 하시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챕터별로 나누어서 일단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강의로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수업 포맷을 이번에 새롭게 바꿨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화성학 강의를 들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고 수업을 따라오시면 고스란히 화성학이 내 몸속에 다 남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화성학 개념 설명부터 이제 하나씩 만나 뵙도록 할게요.